중장년이 청년보다 빨리 퇴사하는 이소는 어제 오후 한 남성이 회사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지 석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이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20대 팀장이 그를 불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김 대리님, 이것도 모르세요? 하며 비웃던 그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젊은 동료들끼리 모여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에 끼지 못했던 외로움도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청년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하고 여유롭게 생활했지만 자신은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평생 쌓은 경력과 자존심을 접고 버텨봤지만 석 달이 한계였습니다. 사직서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런 걸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장년이 청년보다 오히려 빨리 퇴사하는 아이러니한 현실, 그 뼈아픈 이유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나이 역전된 조직에서 견딜 수 없는 굴욕.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명예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팀장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팀장이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썼습니다. 김 대리님, 이것 좀 해주시고요. 저기 저것 좀 가져와. 라며 오락가락했습니다. 남성은 참았습니다. 지급이 낮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냈습니다. 30년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방식 안 써요. 낡은 방법이에요. 동료들도 웃었습니다. 남성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동료들끼리 모여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성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오후에 우연히 복도에서 그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 대리님 완전 꼰대 같지 않아?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남성은 눈치가 보여서 남아있었습니다. 일도 다 끝났는데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먼저 가면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한계였습니다. 매일 굴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지급은 낮고, 경력은 많은데 대접은 못 받고, 열심히 하는데 인정은 안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편하게 일하는데 자신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인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역전된 조직에서 느끼는 굴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좌절. 한 여성은 50대 초반에 재취업했습니다. 사무직이었습니다. 컴퓨터는 할 줄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문서 작성 정도는 가능했습니다.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업무용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료는 한숨을 쉬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협업 툴도 처음이었습니다.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모티콘과 약어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물어보기 창피했습니다.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며 알아냈습니다. 화상회의도 낯설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설정을 못했습니다. 회의 시작 시간이 지나도 접속하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기다렸습니다. 결국 젊은 직원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죄송하다고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여성은 매번 헤맸습니다. 단축키도 모르고 기능도 모르고 효율도 떨어졌습니다. 팀장이 불렀습니다.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 차이가 지난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빨리 배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성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자신은 일일이 배워야 했습니다. 두 달째 되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했고, 매일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매일 무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퇴사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기술 격차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체력적 한계와 건강 문제. 6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물류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육체 노동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무직은 나이 때문에 안 뽑아줬습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활기찼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성도 따라했습니다. 박스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들어야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가볍게 들었습니다. 남성은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녹초가 되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오후 작업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관리자가 빨리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젊은 사람들만큼 빠를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샤워하고 저녁 먹고 곧바로 잠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모두 통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계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노동을 하면 몸이 망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쉬면 돈을 못 봅니다. 2주일째 되던 날 허리를 다쳤습니다. 박스를 들다가 삐끗했습니다. 응급실에 갔습니다. 디스크였습니다.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당분간 쉬어야 했습니다. 결국 퇴사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뜬히 하는 일을 자신은 못했습니다. 나이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 세대 차이로 인한 소통 불가. 한 여성은 50대 중반의 서비스직에 취직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 자신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들과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행어, 줄임말, 신조어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물어보면 설명하기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손님 응대 방식도 달랐습니다. 여성은 친절하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날씨 이야기도 하고 안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손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말 걸지 말고 빨리 주문만 받으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돌, 드라마, 게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휴대폰만 봤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말을 걸면 간단히 대답하고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벽이 느껴졌습니다. 업무 방식도 충돌했습니다. 여성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문을 다시 확인하고 음료를 정성껏 만들고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하려 했지만 젊은 직원들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정확성보다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팀장이 피드백을 줬습니다.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빨리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성은 억울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는 건데 왜 빨리만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여성은 퇴사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외계인과 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대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현실. 한 남성은 대기업 부장 출신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만리자였습니다. 명예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습니다. 직급은 대리였습니다. 연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일해야 했습니다. 첫날 신입교육을 받았습니다. 20대 신입사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기본적인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키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회식절이었습니다.
젊은 팀장이 술을 따라줬습니다. 남성이 받아 마셨습니다. 과거에는 부하들이 자신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팀장이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이거 해, 저것 가져와. 남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명령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명령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원래 대기업 부장이었대? 지금은 왜 저러고 있을까?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남성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자존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경력도 나이도 과거의 지위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재의 직급만이 중요했습니다. 대리는 대리일 뿐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지만 자존심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굴욕을 참으며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성은 퇴사했습니다. 돈보다 자존심이